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리그왕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독일 분데스리가 8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현미경 분석에서는 나머지 프랑스 리그왕 6경기를 더한 현미경 분석과 최종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독일 분데스리가 파트는 추가적인 결장자 정보와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하루에 166원, 200원이 채 안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프로토 승부시 98회차에서는 70배가 넘는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99회차에서도 28.3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호펜하임과 아웃국의 경기입니다. 저는 호펜하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을 노리실 거라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을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분석이 되어 있는 1부를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상 자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사마세쿠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옥스퍼드 선수와 왼쪽 수비수 페데르센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굉장히 뼈아픈 수비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나 올 시즌 공격력을 비교해봤을 때 호펜하임 사이드로 보여지지만 최근 호펜하임 공격진들의 컨디션과 골 결정력, 난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 쪽이 의외로 리스크가 있는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웃국은 특유의 빈공이 여전히 문제인데 그래도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우크스부르크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댈러스에서 공격수 페피를 영입을 했다고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피 선수가 MLS에서 지난 시즌 10골이 넘는 골을 넣었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페피 선수가 깜짝 선발로 투입이 돼서 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올 시즌 빈공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서 페피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의외의 경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우크스부르크가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호펜하임이 올 시즌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까지 고려를 하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최근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호펜하임의 수비형 미드필더 사마세쿠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마세쿠 선수의 공백은 젊은 미드필더인 슈틸러 선수가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활동량 면에서 호펜하임이 분데스리가 최상위권을 달리는 반면에 아우쿠스부르크는 활동량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호펜하임이 압도적인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까지 더해진다면 그래도 아우쿠스부르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라마리치나 베부 같은 호펜하임의 주포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우크스부르크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대치로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단통 승리와 더불어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클레르몽과 랭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몽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브리그 컵대회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에서 2승 3무 3패로 원정에서의 2승 2무 6패보다는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2부 리그 시절부터 열세인변이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랭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아운톤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 쪽의 플레이메이커인 베토미에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중앙 수비수 빌롱 선수 역시 불투명한데 그래도 이 세 선수 모두 1월 초반이 복귀 예정일이기 때문에 깜짝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세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클레르몽의 공격 선봉장은 모하메드 바요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리그 9골이나 넣어주면서 클레르몽의 독박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원체 뚝배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뚝배기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르몽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특출난 장점은 없지만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공격력이 조금은 있는 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랭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랭스이고 원정에서 2승 5무 3패로 무승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땡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이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클레르몽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핵심 자원들이 네이션스컵 차출이 많습니다. 주전 왼쪽 측면 자원인 코난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카사마 선수, 공격수 투레 선수가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차출이 됐기 때문에 결장이 유력한 부분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마투시와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랭스 역시 19살 공격수 에키티케라는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선수와의 이 맞대결에서 어떤 선수가 골을 넣어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백과 4백을 혼용을 하지만 주로 3백을 사용하는 랭스이고 측면 공격과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는 부분이 클레르몽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를 고려를 했을 때 랭스 쪽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만 랭스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고 있습니다. 랭스의 왼쪽 측면 공격의 핵인 코난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랭스의 주요 공격 루트인 왼쪽 측면 공격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폭발적인 득점력은 없지만 최전방에 클레르몽은 바요라는 공격수가 있고 랭스는 에키티케라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레르몽은 핵심 수비수 아운톤지와 플레이메이커 베토미에 선수가 이 복귀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부 리그 시절을 포함해서 최근 랭스가 클레르몽에게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가 있지만
클레르몽의 핵심 자원들이 깜짝 부상해서 복귀를 하고 랭스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크게 작용을 한다면 랭스가 올 시즌 리그왕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메스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인데 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가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리옹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 시즌 실점이 39골로 최다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스트라스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것도 상대 전적에서 메스가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설상가상으로 네이션스컵 차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사르 선수를 비롯해서 불라야, 브론, 마이가, 쿠야테, 골키퍼 우키자까지 굉장히 핵심 수비 중원 자원들이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백 수비를 기반으로 롱볼과 크로스 공격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는 메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적인 것은 세트피스 득점이 리그왕에서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을 살릴 필요가 있는 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최근에 몽펠리에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5경기에서 3승 2패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이 장신 공격수인 아조르케 선수와 공격수 디알로 선수가 꾸준하게 골을 넣어주고 있고 미드필더 토마슨 선수 역시 플레이메이킹을 착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 스트라스부르가 상당히 압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백 기반으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스트라스부르이고 전방 압박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빡빡한 전방 압박을 활용을 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팀 메스의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결장이 너무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수비수, 골키퍼, 미드필더가 모두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는 메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리그 최하위권의 수준을 자랑하는 수비력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최다 득점 공동 2위에 빛나는 맹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수비력이 좋지 못한 메스가 전력 누수까지 겹친다면 스트라스부르의 대량 득점도 가능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스가 미들 구석이라고는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핵심 수비 자원들이 모두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위력도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트라스가 아조르케, 디알로라는 확실한 득점원이 있는 것에 비해서 메스는 확실한 득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를 극복하기에는 스트라스부르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는 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몽펠리에와 트루아의 경기인데 몽펠리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가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홈에서 6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2무 4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최다 득점 3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지난 9월 트루아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장기 부상 중인 수비수 에스테베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몽펠리에가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비디디, 몰레, 사바니에, 제르맹 같은 다양한 득점원이 있는 것이 몽펠리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득점이 리그왕에서 10골로 가장 많은 팀이 몽펠리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원정에서 2승 1무 6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나는 팀이고 리그 18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비용 미드필더 차발레린 선수가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트루아는 공격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공격수 발데 선수가 7경기 무득점 침체에다가 푸주가르라는 공격수는 머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트루아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루아가 3백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을 주로 전개를 하지만 윙백들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몽펠리에가 최근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몽펠리에가 리그앙에서 최상위권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반대로 트루아는 뒤에서 세 번째로 공격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 몽펠리에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득점력 1위를 자랑하는 몽펠리에이고 트루아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몽펠리에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몽펠리에가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인 반면에 트루아는 원정고자 느낌이 나는 팀이고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는 트루아이지만 측면 윙백들의 공격력과 퀄리티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 투주가르와 발데 선수가 부상 및 부진 여파로 공격력이 더 떨어져 있는 트루아이기 때문에 최근 공식 경기 6연승 몽펠리에의 상승세를 트루아가 원정에서 저지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몽펠리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과 쾰른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쾰른 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상 소식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아스카시바르 선수가 헤르타 베를린이 추가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헤르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상 소식이 없기 때문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스키리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력 누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맞대결에서 쾰른이 헤르타를 3대1로 완파를 했는데 당시에 골을 넣었던 쾰른의 카인츠와 모데스테 선수가 모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쾰른의 공격수 모데스테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헤르타는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요베티치라는 공격수가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는 쾰른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스카시바르 선수가 헤르타 베를린이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누수가 있는 것이 헤르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타는 직전 도르트문트를 잡아내는 등 홈에서 확실한 강한 면모가 있는 팀이고 쾰른이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올 시즌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쾰른이 핵심 미드필더 스키리 선수가 없을 때는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스키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특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키리 선수의 공백이 예전만큼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쾰른의 특징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과 크로스 공격을 활용을 하는 팀인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쾰른이 압박과 측면 크로스로 재미를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헤르타를 상대로 쾰른이 3골 모두 측면을 허문 뒤에 크로스를 활용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헤르타가 쾰른 특유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쾰른이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쾰른의 최다 무자비 면모와 헤르타의 홈 도깨비 면모, 여기에 쾰른의 핵심 미드필더 스키리 선수의 부재를 고려를 하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를 잡아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쾰른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고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올 시즌 헤르타가 역습 득점이 없는 것도 쾰른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르타가 다르다이 감독 시절에 마테우스 쿠냐라는 선수의 드리블을 활용을 해서 역습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쿠냐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헤르타 특유의 역습 위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역시 쾰른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쾰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낭트와 AS 모나코의 경기인데 낭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트가 최근 5경기 5연승의 상승세를 탔지만 부상 및 결장 예상자가 조금은 많습니다. 핵심 왼쪽 측면 자원인 시몬 선수와 수비수 카스텔레토, 왼쪽 풀백 트라오레 선수가 모두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고 핵심 공격수인 무아니 선수가 발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낭트가 뽀백 기반으로 좌우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고 제공권의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 8월 달에 모나코 원정을 떠나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만큼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코바치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직전 컵대회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추스른 면이 있습니다. 모나코는 네이션스컵 차출자는 별로 없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19에서 얼마만큼 선수들이 복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앙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선보이는 것이 모나코이고 포백을 기반으로 측면 역습에 강점이 있는 것이 모나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크지만 낭트가 네이션스컵 차출 결정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자라고 볼 수 있겠고 모나코는 코로나19 관련 결정자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선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모나코 쪽이 오히려 전력 누수가 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낭트가 측면 공격과 왼쪽 측면 공격력이 강한 팀인데 왼쪽 측면 핵심 자원인 시몬 선수와 최전방 공격 자원인 무아니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과 부상 여파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낭트가 공격력 약화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나코는 골로빈이라는 공격 자원이 빠져 있지만 핵심 공격 자원인 벤 예데르와 폴란트 선수가 건재하고 두 선수가 나란히 직전 컵대회에서 골맛을 본 건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나코가 코바치 감독 경질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직전 컵대회에서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추스른 것도 모나코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최근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상승세를 탔다는 점과 직전 맞대결 역시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무승부도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전력 누수 면에서는 낭트 쪽이 좀 더 핵심 자원 이탈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소한 모나코의 우세승이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낭트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보움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마쇼비치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오른쪽 풀백 스타필리디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있습니다.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데 은메차 선수를 비롯해서 루케바키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볼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승격팀 보움은 전형적인 홈 깡패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보움이 승리를 거둔 팀을 살펴보면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호펜하임, 프라이부르크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고 도르트문트와는 1대1로 비긴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 마탱이가 간 볼프스가 보움 원정에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움이 올 시즌 홈에서 패한 팀이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낮고 압박 강도가 센 팀이 아닌 팀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고 적극적인 압박을 펼치는 강팀을 상대로 특유의 역습을 활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볼프스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보움보다 수비 라인이 높고 압박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역습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볼프스가 실점이 많은 것에 비해서 역습 실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볼프스로서는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프스가 올 시즌 공격력이 좋지 못한데 은메차라는 공격 자원이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베오르스트 선수 역시 또다시 독박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움 같은 경우에는 리만 골키퍼를 필두로 홈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보험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진 점 등을 고려를 하면 특유의 홈발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 역시 볼포스 못지않게 빈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공격력이 상승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보험이 전반 4분 만에 퇴장을 당했지만 볼포스가 한 골에 그치면서 1대0 진땀승을 거둔 것을 고려를 하면 홈깡패 보험을 상대로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 볼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전력 누수를 고려를 하고 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이좋게 무승부로 연패 흐름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14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